이거 제가 따로 요약하지 않고 그냥 책 보고 이른바 즉독직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반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 평전을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을 찍기로 한 데는, 여기 한정수 선생님이 해제 같은 거를 이제 머리발 형식으로 실었는데 이게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정수 선생님을 알지만 주기적으로 알아왔고, 네, 주기적으로 보고 알고, 네, 최근에도 논문에 이거 틀렸다고 편집 다시 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개인으로는 알다가 학자 한정숙은 이제 처음 보게 되는데 이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미리 갖다 놨어야 되는데 한 선생님이 이거 쓰셨어요. 이렇게. 네. 이게 서울대 인문 강의 시리즈로 나오는데 우리 교수들이 너무나도 원고를 안 줘가지고 지금 저절로 이거는 폐간될 처지에 있는데 한 선생님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의 역사 이건데 많이 두껍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어느 정도는 아마 대중성도 염두에 두고 이제 쓴 것이라서 그런 것 같고, 보면 뭐 이미지들도 있고 이래요. 제가 지금 바빠갖고 읽지는 못했는데 우리는 많이 아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것도 읽고 재밌으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근데 아마 제대로 읽은 게 없었는데 이게 짧지만 해제를 읽으면서 한정 선생님이 학자로서 이 정도의 역량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긴 책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짧게 확실하게 써도. 그래서 이제 읽으면 극단적인 시대의 극단적 개인, 러시아 혁명운동사의 불가해한 앙팡 테리블 네차예프,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차예프는 굉장히 연극적인 캐릭터고요. 그 히틀러가 연극적이었던 것처럼 얘도 진짜 평생을 연기하다가 영국 속에서 비장하게 죽어가는 어떤 비극의 주인공, 이런 걸로 이제 자기를 모델링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이제 시작은 당연히 도스옙스키의 악령입니다. 악령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뾰트르 베로벤스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얘들이 이렇게 이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뭐 하는 건데, 이게 그 의뢰살인, 그러니까 리투얼 머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악령을 내역을 요약을 한다 하면서 샤토프 죽이고 이거를 하면서, 사슬주의 작가로서는 탁월했으나 사상적으로는 정교라는 세계관 안에 자신을 가두어 버린 왕년의 사회주의자에게는 혁명적 인텔리겐차 전체가 악령 들린 인간들처럼 보였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게, 저는 도스옙스키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작품을 파고 들어가는데 이 양반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도스옙스키를 보고, 도스옙스키도 원 오브 더 베스트인 거예요. 그냥 최고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가 이거를 보면 유지할 수가 있어요. 혁명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스옙스키는 극우 완전 보수골통이었기 때문에, 여기 멋진 표현 나오잖아요. 작가로서는 탁월했지만 사상적으로는 그 러시아 정교라는 그 세계관 안에 자기를 그냥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 혁명가들은 전부 악령인 거예요. 전부 돼지 새끼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의 작가적인 위대함은, 사상적으로는 그랬는데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악령의 내면을 그 누구보다도 잘 그릴 수 있었다는 거, 이제 이거고. 근데 저는 약간 사상의 이제 그런 시각의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글을 더 이제 좀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었는데, 여기 소설에서 문제 삼고 있는 네차예프 사건, 네차예프 말충격,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도스옙스키가 소설 이거 굳이 안 썼어도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혁명가들이 이제 열심히 혁명을 했다. 근데 이게 지금 무너졌다. 우리 소련 무너진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정 선생 비유가 기껏 힘들게 올라와 보니 이 산이 아니었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다시 내려가기도 너무 힘들고 완전히 이제 골치 아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대의 그 인텔리겐치아들을 한번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네차예프 사건, 네차예프 만행,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법한 단어, 네차예프 신화,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 추상명사, 그런 이제 느낌으로 쓰는 건데, 이 네차예프의 초상화에 대해서 되게 이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 책을 쓴 학자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이 초상화는 전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진짜 너무 쨍한 거예요. 그 시선이나 이런 게 되게 쨍하고,
굉장히 명민해 보이기도 하고 야심 야망도 넘쳐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보는 사람을 되게 부담스럽게 하고 입술 주변은 항상 경련이 일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하를 보면 패션이 엉망인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옷을 입지 않은 거죠. 자긴 지금 이 옷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재킷도 너무 크고 바지는 줄무늬로 너무 촌스럽고 그러니까 프루스트 같은 사람의 초상화를 봤을 때 우리가 받는 쟤는 뼛속부터 귀족, 뼛속부터 댄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러시아 작가로는 나보코프 같은 사람. 옷 입은 거 보면 얘는 발끝까지 양말 하나까지 다 귀족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입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네차예프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뾰트르 베로벤스키하고 되게 다른 지점. 뾰트르 베로벤스키는 악령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의 모델이 된 이 네차예프는 실은 굉장히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빨리 죽었고 아버지가 키웠는데 뭐 러시아 아버지 다 안 봐도 비디오 술 먹고 뚜까 패고 막 이런 아버지의 여동생인가 누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쪽은 되게 다정다감했다 하더라고요. 이 네차예프가.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그 내적으로 억눌린 게 많았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컸고 그런 억압과 폭력과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괴물 같은 인물이 됐을까라는 게 이 한정숙 선생님의 글에 너무 절절히 묵어 있는 거예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네차예프가 페테르부르크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청강생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오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강생인데 직업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은 야간 대학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정식으로 좀 대학을 들어가긴 힘든 그랬겠죠. 지금 신분이 이러니까. 근데 그런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그룹에서 자중을 휘어잡는 엄청난 그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 머리거든요. 근데 이제 타고난 어떤 신분상의 결함,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유전자의 명령이기도 할 텐데 야비함 그런 거, 이기주의,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의 부족. 제가 몇 번을 말을 하는데 상상력의 부족. 자기가 목표한 어떤 거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끔찍한 이제 만행도 이제 서슴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네차예프가 되게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이런 걸 허언증이라고 하는데 세르게이 네차예프라는 인물의 실제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르게이 네차예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르게이 네차예프는 굉장히 훌륭한 혁명가예요. 피도 눈물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렇게 뻥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었고 없었고 나는 뭐 진짜 그 남영동 고무실에 가서 내가 막 이렇게 고문을 당했어 이근한한테 막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있던 것처럼 계속 뻥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얘가 결국 사건을 하나 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관계는 이래요. 그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조그만 이런 대학생 서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70년대, 6, 70년대에. 근데 이바노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죽인 거예요. 얘가 밀고 할 거야 이렇게 해갖고 다른 동료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죽이는 방식은 도스옙스키가 악령에서 묘사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는 잡힐까봐 토낀 거예요. 뾰트르 베로벤스키가 토끼듯이. 그리고 이제 스위스로 토낀 건데 결국에 이제 이 뭐라 그러나 국제경찰이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이놈을 잡아다가 피터폴 요새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 그러니까 피터 폴 요새죠. 저기 페테르부르크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감되게 되는데요. 이 요새 이름이 되게 그렇잖아요. 피터폴이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의 요새인데 이 성스러운 공간에다가 그 죄인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도스옙스키도 이제 여기 있었고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가서도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청난 이제 정치범이라고 막 자랑을 하고 뭐 아무튼 이제 등등등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35 되게 젊어서 이제 죽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까 만든 그 네차예프를 바쿠닌을 이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가 같이 이거를 쓰게 되는데 바쿠닌이 1866년에 단독으로 집필한 혁명가의 교리문답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네차예프하고 같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이론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단 말이에요. 하나 읽을게요. 혁명가는 불행한 운명에 갇힌 사람이다. 혁명가는 그 자신을 관한한 관심사도 없고 일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애착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심지어는 이름도 없다. 혁명가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은 유일무이한 배타적 관심사이자 혁명적 주제이고, 총체적 주제이고, 총체적 열정인 혁명으로 흡수된다. 그러니까 이게 혁명가라는 게 과연 직업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작가, 시인, 정치인, 이게 이제 직업이 되려면 그거를 통해서 경제활동이 돼야 되고 돈이 결국 들어와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정치인, 작가, 뭐 시인, 소설가 이거는 그렇다 쳐도 가수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이 혁명가는 정말로 직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혁명을 해서 무슨 돈을 벌까 생각을 하게 되고, 한 선생님은 이제 러시아사 이게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대목,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 이 인텔리겐치아라는 말이 보통 명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지식인인데, 러시아 지식인, 요 인텔리겐치아가 보편화된 단어인데, 여기에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지식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명의식과 그 책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1825년 제카브이스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릇 지식인이라면 혼자 상아탑에 갇혀가지고 연구만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이 활동을 해야 되고, 짜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지식인은 짜르 편이기보다는 민중편이었다. 민중편이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1세가 1861년에 농노해방을 했다. 하고 보니까 득보는 거는 민중이 아니라 짜르더라.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등을 돌리고 저쪽으로 가요. 그게 나로드 느끼, 인민주의자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더 급진화된다. 그러고서 이제 그런 시대상들이 반영된 소설이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도스옙스키의 뭐 죄와벌, 악령 이런 것들인데, 여기 역사학자 한정숙이 정말 요약을 잘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 기존의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으로서 바자로프가 나와요. 얜 자연과학도인데 혁명해야 된다, 유물론이다, 뭐다 좋은 얘기하면서 사회를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열심히 그냥 개구리 해군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게 찍었어요. 그 뚜르게네프 강의를 보면. 근데 이 선생님의 시각이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게, 지가 낡은 사회를 고치겠다고 생각이 되면 가가지고 혁명을 해야지, 실험실을 틀어박고 개구리 배나 째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얘들 이론으로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죄와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죄와벌의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정신적으로는 우월한 인간이 자기가 현실적 삶에서는 비루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불만을 품고 사회에 쓸모없는 분자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품되, 정작 거대한 사회학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사회의 주변적 존재인 고리대금 노파나 사례하는 엉뚱한 과격성을 발휘하는 인물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웅으로 떠받드는, 제가 동영상을 열 몇 개를 찍었는데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요약을 해버립니다. 문장이 한 문장이고요. 줄수로는 다섯 줄, 여섯 줄이네요. 여섯 줄이에요. 문장이 좀 기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 거대한 사회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공리주의적 세계관에 심취했으면은 우리 뭐 임꺽정이나 번쩍번쩍 홍길동처럼, 하다못해 유영철처럼 부자들을 가서 그렇게 하려고 안 하고, 이 뭐 주변적인 인물도 아니고 세상 불쌍한 늙은 노파나 장애인이나 죽이고 있으니까 엉뚱한 과격성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분출되는 어떤 인텔리겐치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광기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혁명가들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요. 체르셰프스키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것도 꼭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데, 아휴, 내가 결국 샀다. 다시.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새로 열린 책들에서 나와서 우리가 옛날에 이걸로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한 시점에서는 제가 강의도, 제 강의는 아니었고 선배의 강의를 대강, 그게 제가 했어요. 이거 읽고서 했었는데,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다루지 않는데, 다시 읽을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샀는데, 여기 이제 이게 첸셰프스키라는 사람 뭐 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그 혁명가인데요. 근데 계속 이런 짓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감옥에 넣었는데, 감옥에서 이걸 쓴 거예요. 후다다다. 근데 썼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을 다 오염을 시키니까 너는 안 되겠다, 더 가라 해가지고 더 감옥에다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